여러분 잘 보냈어요? 첫 번째 주 많이 힘들었죠. 그냥 국제학생으로 와서 산다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 말로 법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주는 진짜 길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말도 못 알아듣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정말 그냥 슬프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횡단보도에서 그냥 그 큰 가방을 메고 서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저는 이 시기에 제일 두려웠던 게 콜드콜이었어요. 그냥 당장 읽어갖기에도 바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그 다음 시간에 혹시 내 이름을 부를까봐. 저는 한 달쯤 지났을 때 컨트랙트 시간에 불렸어요. 근데 이제 제 이름 호연 부르는 순간 정말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됐죠.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 세 번째에 교수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쉬운 단어로 천천히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대답을 알아듣고 대답을 알겠지만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말을 했어요. 전 정말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너무 내 자신이 한심했고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한다는 그게.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끝나자마자 길 가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왜 로스쿨에 왔겠냐고. 너도 몰랐지만 나도 몰랐었다고. 우리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틀린 답을 말하는 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사실 생각해보면 틀려도 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앉아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려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진짜 다 나만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이라서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100명의 친구들도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불리고 나서 이제 여유로워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름을 불렸을 때 친구들의 대답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도 틀릴 때가 있고 그 친구들 몰라서 질문을 다시 묻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땐 그게 안 보였더라고요.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앞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팁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코스에, 모든 수업에 가장 다 해당되는 건 콜드콜에 불렸을 때 교수님이 듣고 싶은 거 첫 번째, 제일 쉬운 건요, 케이스에 있는 중요한 팩트예요. 그 홀딩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 키 팩트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케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때는요, 중요한 거 한 3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홀딩이에요. 그래서 코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아규먼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코트의 홀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 코트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 홀딩을 잡았지? 그 리즈닝을 알아야겠죠. 근데 그 리즈닝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교수가 거기 있는 키 팩트 중에 한두 개를 살짝 바꿔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질문하죠. 만약에 이 팩트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렇다면 홀딩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facts, reasoning, holding은요. 케이스에 나오는 거 그대로 얼마나 잘 읽었는지예요. 이거는 무조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 이어지는 질문들은요. 긴장하지 마세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 말씀하시면 돼요. 교수가 정해진 답이 있었어도 여러분 어찌됐든 이 변호사라는 건요.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주장해 주세요 얘기하면 그 주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A라고 생각했어도 내가 B라고 생각하는 거 말해도 틀린 답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시면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교수가 A라는 정답을 생각하고 물은 건 아닐까?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오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마음을 조금 푸시면 정답은 없다라는 걸 아시면 그 순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생각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마다 특징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매 수업 시간마다 교수가 어떤 걸 친구들한테 질문하는지를 조금 적어두는 거예요. 그 법정 과정, 이 케이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물어보는 교수님 꼭 있으셨어요. 이렇게 교수님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매 수업마다 저 교수님이 이런 거 많이 질문하는구나 하면 조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초등교사로서 11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 경험이랑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긴장되고 무조건 정답만 말하고 싶고 그때 교사로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 진짜 20-30명 다 다른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슬펐던 아이는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아이. 이건 진짜 슬프죠. 답을 말하지도 않고 뭐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진짜 슬펐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두 번째 똑같이 날 슬프게 하는 아이는 정답만 말하는 아이예요. 근데 의외죠. 그 아이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되게 슬펐어요. 가끔 보면 저렇게까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저렇게 어떻게 정답만 말하지? 정말 내 지도서에 있는 문제집에만 나올 법한 정답을 말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렇게 작은 아이가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새로 배운다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럼 집에서 정말 놀지 않고 공부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슬펐거든요. 그리고 저를 제일 기쁘게 하는 아이는 이거였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대답하는 아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정답이 있잖아요. 모범 답안. 그거 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근데 그래도 답이 되는 그런 재밌는 정답을 말하는 아이가 정말 저를 기쁘게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러면 정말 수업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수님들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어찌됐든 대답을 하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지. 이러니까 그 예전에 첫 번째 코드콜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그 정도의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읽어가기도 바쁠 텐데 거기에 그 긴장감까지 더해지는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무조건 나아지고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만큼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즐기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그 얘기를 이번 두 번째 주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케이스를 읽고 힘들어하시고 있을 텐데 우리 열심히 해요. 저도 이제 케이스 읽으러 가겠습니다.